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지난주에는 민족의 고유명절 추석도 또 잘 보내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형제자매들을 못 만났는데 올해는 그래도 자유롭게 만난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이동을 하는 가운데 지난번에보다는 많이 막히지 않은 우리 평상시 이제 추석이나 어떤 그 명절의 그런 그 이동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그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상시 작년 재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또 이동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감사한 삶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봅니다. 코로나가 속히 또 이제 겨울에 다가오면서 또 확장되지 않고 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속히 이제 우리 군부대도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대면 수업도 진행할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강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론 제3장 국제 청소년 육성 정책입니다. 이 청소년 육성 제도로는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활성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 그러면서 다양한 또 외국의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갔나, 그리고 어떻게 또 대안이 이렇게 수립되어 갔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좀 지루하고 이럴 수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또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육성 정책 제도를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3장 국제 청소년 육성 정책은 국제기구의 어떤 청소년 육성 정책과 외국의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제 OECD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경제협력기구라고 하죠. 우리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는,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것은 회원 각국의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서 경제 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 어떤 면에서는 경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 연구 협력 기구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6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의 촉진, 그리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개발도상 국가의 건전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 무역 확대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OECD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강요이사회가 있고, 이 강요이사회를 비롯해서 상주대표이사회, 그다음에 정책대화기구인 부문별 26개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청소년 정책 및 교육 정책과 유관된 조직으로서는 이 고용노동사회복지위원회와 그다음에 교육정책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우리가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국제기구 청소년 육성 정책은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구나, 이런 정책을 하는 거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교육정책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당면하는 교육정책 과제들을 공동 연구하고 그다음에 각 회원국의 어떤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혁신 방안을 권고해서 교육체제의 어떤 사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제 설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정책위원회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육체제 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업은 교육의 성과, 그 다음에 자원, 기회, 환경 등 각국의 교육체제를 국제에 비교하는 어떤 데이터 수집과 지표 개발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첫째, 교육체제 지표 사업은 이 교육 성과라든지 자원, 기회, 환경 이런 것들을 국제에 비교하는 데이터 수집, 요를 해서 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제 교육체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 학생 성취도 측정 사업이다. 그래서 이 국제 학생 성취도 측정 사업으로 인해서 15세 학생들의 어떤 읽기라든지 뭐 수학, 과학,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어떤 그 회원국의 의무 교육 체제의 어떤 효율성과 형평성, 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은 또 계속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또 어떻게 향상시켜서 그것을 개발을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 고등교육 성과 측정 사업이다. 그래서 자,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역량이라든지 경제학, 공학 분야의 역량을 측정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쿠웨이트 등과 같은 어떤 일반 역량 분야에 참가하기도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교육 측정 평가 검토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학생 평가라든지 교원 평가, 학교 평가, 시스템 평가 등 어떤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 사업이라든지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육시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하는 OECD가 발간하는 교육정책 보고서 중에서 회원국의 어떤 교육체제의 다각적인 측면을 수평 비교해서 매년 이제 9월에 발간되는 이 교육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지표는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에 의해서 이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런 어떤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OECD가 이 교육사업 부분에 관련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는 이런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2012년 1월에 OECD 국가의 어떤 학교 폭력 현황 및 어떤 그런 대응 방안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무관용 원칙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퇴학이라든지 정학 등의 조치가 일시적으로 이 학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과 안도감을 줄 수 있겠지만은 폭력의 재발이라든지 후속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OECD 국가의 어떤 대응 방안으로서 학교 안전 문제의 어떤 다면성, 그 다음에 예방적,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는 누굽니까? 교사나 학생, 직원, 학부모, 청소년 단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고용, 경찰 이런 어떤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 전략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이 연계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OECD 국가의 어떤 학교 폭력에 대응 방안에 대한 것서 어떤 무관용 원칙을 이제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서는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폭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무관용 측면에서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제시한 것은 거기 꼭 따라라 이거보다는 많은 것들을 연구기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국가에 참조하라. 그래서 국가에 적용하는 범위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유엔입니다. 유엔. 유엔은 자, 유엔은 1985년 세계 청소년회를 결의하면서 각 회원국이 청소년 정책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제 두어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엔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 연령을 15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청소년을 어른이 될 세대,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 이것만이 아닌 지금 현재 일을 하며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현 세대의 어떤 중요한 일부로 간주할 것을 권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그냥 단순히 어른이 될 세대고 미래 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면에서는 가정의 공동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어떤 현 시대의 중요한 일부를 간주해서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의 정책을, 이제 모든 정책 중에서 청소년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지향하는 이 청소년 정책 분야는 2000년 이후에 청소년을 위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에 나타난 이 청소년, 2000년 이후에 청소년을 위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에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고용이라든지 어떤 교육, 고용, 기여와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 비행, 여가 활동, 여성 및 청소년, 사회생활과 의사결정, 여기에 있어서 청소년의 참여와 같은 10개 분야가 이제 여기에서는 분야로 정책에 이제 입안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 청소년 사업으로는 청소년 세계 행동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계 청소년 보고서 2013, 그 다음에 UN CSD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컨퍼런스 1, 여기에는 Sustainable Development, 여기에서 이제 사이버, 그 다음에 사이버 스쿨 퍼스, 이게 홈페이지 운영, 그 다음에 다양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 그 다음에 유엔 사무국 산하기구 등에서 진행하는 이제 청소년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엔에서는 권고해서 청소년 세계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세계의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들이 이루어 나갈 이런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2018년 9월 24일에 유엔은 이제 뉴욕에서 청소년 2030 전략을 이제 공식 발표한다는 거죠. 그것에 평화와 안전, 인권,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제 세 가지 핵심에 걸쳐서 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하고 청소년 지원의 포괄적인 이제 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어떤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고 청소년의 어떤 권리를 증진하는 위한 영향력 및 세계, 그 다음에 국가, 지역 수준의 행동을 확대하고 2030의 지속발전 의제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검토 및 후속 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의제 및 프레임워크를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시킨다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유엔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각국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OECD라든지 청소년 정책이 전체 어떤 그런 현 정책보다는 청소년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정책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청소년 지도자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이런 어떤 OECD나 그다음에 어떤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청소년 정책이라고 치면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을 한번 통해서 한번 다 이런 정책을 우리가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과거에는 이런 정책이었었는데 현재는 이런 정책들로 청소년 정책이 변경되고 있구나 라고 정도는 우리가 조금 정도로 인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청소년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엔은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제 산하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제 산하기구나 보조기구를 두냐 하면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라고 하지요. 유니세프. 그래서 유니세프에 가입을 해서 저도 이제 얼마씩 정도 기부를 하고 이제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런 유니세프, 그 다음에 유엔
유엔 문명 간의 연대, 그다음에 식량농업기구, 그다음에 사무국 공보실, 그다음에 유엔 사무국 경제사무국, 그다음에 유엔 개발계획, 유엔 봉사단, 그다음에 유엔 인구기금, 유엔 교육과 문화기구, 세계노동기구, 그다음에 유엔 난민 고동 판무관실, 그다음에 유엔 난무사무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과 같이 협조를 하고 이런 어떤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서로 연계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어떤 국가들과 그다음에 어떤 세계 국가 지역 수준 이런 어떤 2030 전략을 통해서 의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후속 조치를 통해서 글로벌 의제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청소년을 보장한다는 것, 특히 청소년에 관한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 및 참여에 집중하면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가정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청소년 중심의 어떤 유엔으로 거듭날 것을 이제 표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이런 어떤 기구와 보조기구를 두고 전 세계와 공유를 같이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기구와 보조기구를 통해서 이런 어떤 국가를 보조하고 이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유엔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계은행입니다. 우리가 세계은행 가끔씩 뭐 세계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한다, 뭐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다,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세계은행은 1944년에 브레튼 우주협정에 의거해서 1946년에 이제 6월에 창설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사나 금융기관으로 인해서 전후 각국의 어떤 전쟁 피해 복구 및 개발 자금을 지원해줄 국제부흥개발은행, 그것이 이제 첫 출발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은행은 개발도상 가맹국에 대해서 어떤 개발 자금 지원과 그다음에 개발 정책 수립이라든지 어떤 집행에 관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도국으로서의 어떤 재원 및 기술 이전, 이거에 관한 어떤 조정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어떤 연수, 실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적 자원의 개발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에이즈, 사회적 보호 이라는 어떤 4대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4대 전략에는 뭐라고 그랬죠? 교육,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에이즈,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보호, 이러한 어떤 4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청소년 사업으로는 여기에서는 청소년 사업으로는 경제개발과 빈곤퇴치, 이 청소년 사업으로는 경제개발과 빈곤퇴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보건, 영양, 그다음에 아동과 청소년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여기에서는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네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세계은행에서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아동이라든지 이 청소년 정책의 어떤 투자기의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유아 및 유아기의 영유아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아동 보호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령기 아동기는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및 학교의 어떤 제반 시설이라든지 개선에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요. 학령기 이제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기를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영아기 아동기, 학령기 아동기, 그다음에 초기 청소년기에는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통합적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후기 청소년기에는 중도 탈락 청소년을 위한 치료 교육의 투자와 청소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어떤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청소년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이를 통해서 국가 청소년 정책의 전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어떤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청소년 단체를 위한 어떤 면에서는 여기 기금, 그 다음에 대화형 플랫폼 구축, 그 다음에 청소년 대 청소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국제 에세이 대회, 뭐 청소년 자문그룹, 세계화와 중동교육의 어떤 새로운 아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청소년 사업 블로그인 어떤 면에서 보면 Young Think, 그 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이런 어떤 것들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정책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은행에서 이제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제 청소년 단체를 위해서 뭐 기금, 대안 플랫폼, 그다음에 청소년 커뮤니티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에세이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 자문그룹 이런 어떤 세계화의 중등교육 새로운 아젠다 등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블로그인 Young Think 청소년과 수련이 관련된 다양한 어떤 개별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장애라든지 교육, 여기 갈등, 여기 해결이죠. 고용, 성, 보건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뤄간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어떤 그런 그 청소년 프로젝트, 즉 동남부 유럽 청소년 사회개발 어떤 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그다음에 아프리카 여성 및 어떤 여성 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 역량개발 프로젝트, 루마니아 중등교육 프로젝트, 학교에서의 모바일폰 사용에 관한 어떤 각국 정책 동향 보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청소년 프로젝트를 이제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청소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에 따른 이제 모바일폰 사용 문제가 이제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실시된 이 학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어떤 모바일폰 사용에 관한 이 각국의 어떤 정책 동향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까 이제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아까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청소년 프로젝트를 이제 쭉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바일폰 사용에 대한 어떤 각종 동향보를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이 모바일폰 사용 문제가 이제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2015년에 이제 학교에서 모바일폰 사용에 관한 어떤 각국 정책 동향 보고에서 세계은행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 학교에서 이제 학생 대상의 어떤 모바일폰 정책을 크게 교내 모바일폰 사용 규제 도입, 그 다음에 교내 모바일폰 사용 규제 해제, 그 다음에 어린이 모바일폰 사용 자체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관련 국가들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모바일폰 사용 이슈와 관련된 이런 교육계의 찬반론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각국에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각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디에 와 있고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될까?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ICT 정보통신기술이잖아요. 이 혁신적인 어떤 청소년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이 누구하고 했느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청소년의 어떤 정보통신 기술 능력을 위해서 여기에는 유스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스솔루션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남아시아 4개국 방글라데시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이런 거에 이제 실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남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의 정보통신 기술 능력을 함양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역 청소년
지역 청소년들의 고용 가능성, 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그 국가에 맞게 어떤 국가나 지역에 고용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능을 높이는데 이제 초점을 둬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ECD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세계은행, 유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자국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떤 그런 학생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식량난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유네스코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유네스코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교육이라든지 과학, 문화, 어떤 지적 활동 분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여기는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유엔의 전문 기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네스코의 회원국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이제 구성되고 있는데 2021년에 현재 193개 정회원국과 11개 준회원국이 이제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14일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유네스코가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50년 6월 4일에 이제 가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 청소년 문제와 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1962년에 제12차 유네스코 총회에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자, 196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 이후에 아시아와 그다음에 아프리카 등 이런 어떤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독립국 탄생과 과학기술, 그다음에 교통, 미디어 발달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에서 아직 이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러한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과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제 청소년회의 개최를 통해서 이제 1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됐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도 50년대 6.25 전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쟁의 종교를 통해서 새롭게 발돋움해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그런 많은 문제 속으로 인해서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문제도 대두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당장 먹고 살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는 해결 방안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문제 이제는 해결 방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1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됐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그 결과 1964 이제 그 1964년도에 프랑스 어떤 그레노블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어떤 최초의 국제 청년회의가 이제 개최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각국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제는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문을 이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0월에 유네스코 총회는 이 권고문을 받아들여서 청소년의 학교 외 교육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회원국들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회원국 실정에 맞는 이러한 청소년 활동을 이제 전개하게 된 이 결의를 하게 되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청소년은 여성, 그다음에 아프리카 등과 같은 이제 그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 분야 하나로 내서 이제는 자림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는 청소년이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명심하고자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위해를 어떤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이제는 전개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유네스코 활동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헌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促진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그다음에 교육, 과학, 문화, 이런 어떤 전문 이런 어떤 분야와 전문 기관, 그다음에 단체 간의 연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을 1954년 이제 1월 13, 10일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법률에 의해서 이제 30일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이제 유네스코 어떤 정책 방향에 부응해서 1960년대부터 이제 한국의 어떤 청소년 및 학생 문제에 대한 이 사회적 관심과 이제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되고 이제 관심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유네스코 위원회는 이제 1960년대 이제 196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어떤 청소년 문제 연구 협의회, 그다음에 유네스코 활동 어떤 지도교수 협의회, 이런 어떤 창설을 주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네스코 학생이 해가 이제 1967년에 이제 출범이 되고요. 그다음에 1997년 이제 1977년 그다음에 유네스코 청년회가 이제 설립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2017년도에 현재 유네스코 평화센터 경기도 이천에 이제 설립되어 이제 운행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밖에도 여기에도 보면 이제 이 밖에도 뭐 교육이라든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그다음에 문화, 정보,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청년, 이런 분야에서 각각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어떤 교육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각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네스코까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유럽 연합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연합으로서는 유럽 연합이 끝나고 이제 외국의 이제 육성 정책이 이제 진행될 텐데, 이제 유럽 연합까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연합까지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유럽 연합입니다. 유럽 연합. 이제 우리가 EU라고 하지요. 유럽 연합. 자, 유럽 내에 이제 국가 연합체로서 유럽의 어떤 정치, 경제 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1993년 11월 1일에 이제 발효된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이제 출범한 연합기구가 이제 EU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어떤 그런 정부 형태는 이제 국가 연합입니다. 국가별로 연합을 해서 이제 유럽 이제 의회, 그다음에 각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 이사회, 그다음에 회원국 간 문제를 해결한 각국 장관들의 이제 회의체인 강요이사회, 그다음에 각종 정책 위반 및 집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런 어떤 4개 기관이 유럽연합의 어떤 핵심 연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외에도 실적으로 보면 뭐 유럽의 어떤 사법재판소라든지 뭐 유럽회계감사원, 그다음에 유럽경제사회위원회,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그다음에 유럽 옴부르츠맨, 그다음에 유럽투자은행, 뭐 이런 어떤 기관들을 우리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럽연합의 어떤 청소년 관련 이런 유럽연합의 이 청소년 관련 정책은 이 청소년을 비롯해서 교육과 문화, 그다음에 유관된 어떤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각국의 교육이라든지 문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정책은 유럽위원회 소속 23개 전문국 중 하나인 어떤 교육시청각 문화집행국, 여기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이 어떤 그런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은 어떤 유럽위원회 이제 소속의 23개 전문국 중 하나인 교육시청각 문화집행국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을 어디에서 담당하느냐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뭐 담당하느니 그다음에 어떤 복지부에서 담당하느니 뭐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담당하느니 뭐 이게 정책이 이게 바뀌잖아요. 현재는 이제 교육부, 복지부, 이제 여가부에서 뭐 담당하고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법제처서부터 이제 여기가 보면 이제 그 사법기관인 우리가 이제 법무부 이런 쪽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진행들이 이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보호기관도 법무부 산하에 이제 두고 있고요.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유럽연합과 관계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책도 우리가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유럽연합의 청소년 정책은 이런 어떤 그 청소년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하면 자 청소년의 어떤 참여, 그 다음에 교육, 고용, 직업훈련, 사회통합, 그다음에 복지, 개인의 어떤 자율성, 문화, 유럽의 가치관, 이동의 자유, 국제관 이런 것들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 정책의 어떤 청소년 정책은 여러 가지 어떤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사국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여기에 이제 교육 시청각 문화 집행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담당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럽연합 각 회원국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든지 언어, 빈곤층 이런 어떤 그 각종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숙제는 또 어떤 또 것들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유럽연합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언어 빈곤층 이런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소년 정책도 다양한 이런 어떤 유럽 내 문화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인 이러한 청소년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홈페이지 이것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포럼이나 홈페이지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 그래서 유럽연합의 어떤 청소년 정책은 이미 완료된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과 현재 추진 중인 유럽연합 청소년 전략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런 청소년 이런 어떤 최근에 유럽의 어떤 그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변화가 있었지만 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럽연합의 어떤 정책적 기조가 크게 바뀔 영향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크게 변동되지 않고 그냥 정책은 이뤄가고 있고요. 청소년 협력의 향후 진로를 통해서 유럽연합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청소년 정책은 딸로 분리돼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정책은 필수적으로 고용, 교육, 훈련, 건강, 문화, 디지털 미디어, 지속 가능한 개발, 시민권, 스포츠와 같은 이런 정책들과 협력되고 상호 보완되어야 함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정책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국의 어떤 탈퇴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유럽의 어떤 청소년 전략은 여기서 유럽의 청소년 정은 교육과 사실은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교육과 노동시장.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보다 많은 어떤 기회, 그 다음에 평등한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어떤 시민이 되고 그 다음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어떤 이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목표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코로나,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동, 뭐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그 고용이 어려운 점, 취업이 어려운 점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실업률이 점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시대에 여기에서는 고용 및 취업, 그리고 여기는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창업.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럽연합의 청소년 전략으로서 두 가지로 어떤 목표를 두고 있다는데, 여기에서는 고용과 이 고용 및 취업, 창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 세대의 어떤 시민성 함량을 통해서 유럽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련된 어떤 전통적인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제는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청소년 문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이제 금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 있지만, 제일 보면 청소년들, 청년들에 대한 어떤 고용, 취업, 창업, 뭐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에서 세계의 어떤 그런 그 각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협력기가 OECD,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OECD의 경제협력기구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유엔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세계은행, 그다음에 유엔 세계은행, 그다음에 세계은행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유네스코, 그다음에 여기서는 유럽연합, 여기 있잖아요. 유럽연합, 그죠? EU.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이제 뭐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개발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아시아 국가, 그다음에 어떤 아프리카 국가, 이런 어떤 국가에 맞게 그런 내용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기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어떤 정책을 또 우리가 유럽 어떤 그런 그 세계 각국에서 정책들을 펴왔던 것들은 우리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고용과 취업, 창업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각국의 어떤 그런 청소년 육성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외국의 이제 청소년 육성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청소년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자, 영국입니다. 자, 영국의 청소년 정책은 여기에서는 1988년 교육개정 이전과 1998년 교육계획과 국가가정, 그다음에 이후 88년 이후 교육 이후부터 이제 현재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이후, 현재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1988년 교육계획 이전의 어떤 청소년 정책은 다소 어떻게 돼요? 보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88년 이전까지의 청소년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은 뭐냐면 양성평등 정책, 그 다음에 여자 청소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직업에 관한 교육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88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들어서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성평등 뭐 이런 어떤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까지 이제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정책들이 조금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계 같은 데에서도 보면 그 교육계에서도 보면 이제 그 교육대학도 보면 이제 교육대학에 보면 이제 여성들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채용에 있어서 무조건 30%를 여성으로 채용을 하는지,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남자 교사들보다는 초등학교는 여성 교사들이 더 많아지는 역효과가 이제 이런 어떤 역정책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래서 이제 평등적인 측면에서 이뤄가야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있다. 그러면서 80년대 이후 이제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진보주의 교육과는 영국 청소년 교육의 흐름을 좀 더 이제 자유롭고 평등한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국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교육 정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영국 정부의 어떤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주무 담당 부처가 이제 교육부라는 거죠, 교육부.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5월 10일 날 교육과 아동 청소년 서비스 요거를 통해서 주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정부 부처로서 이제 조직된 이제 오늘에 이뤘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 아동, 청소년 이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부 부처로 조직돼서 오늘에 이제 이르고 있는데, 자, 현재 영국에서 현재 어떤 영국의 어떤 그런 자, 과거 영국에서 교육 및 아동 이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명은 또 어디냐면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냐면, 자, 처음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또 청소년국이 신설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시 교육기술부로입니다. 교육기술부에서 다시 여기는 평생교육 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교육부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변경되고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이냐, 청소년들은 최초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뭐 교육부에서 처음에 시작되고 이제 평생교육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 오다가 현재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서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제 또뭐 이동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추후 문제고, 그래서 현재 영국의 교육부가 지향하는 비전은 뭐냐면, 자,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가정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이 평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죠. 실적으로 보면 아동과 청소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빈부의 차이가 없이 사회적, 가정적 배경 상관없이 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별로, 그 다음에 어떤 지역별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소득별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다 사실 다르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분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국가별도 마찬가지고 개인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교육적인 현상들을 보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영국의 어떤 교육부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아동과 청소년이 어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회 가정적 배경 상관없이 평등한 이런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기에는 어떤 그 비전이다, 지향하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학교에 더 많은 어떤 자율권을 주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극빈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교육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런 유니세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각국의 어떤 청소년, 아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아까도 봤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지 못하는 데는 그런 어떤 그 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파견을 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 영국의 청소년은 14세에서 18세를 이제 영국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을 한 정책에 대한 어떤 특성을 살펴보면 영국에는 어떤 면이냐면, 자, 전통적으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이제 다양한 어떤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함께 주도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1970년대 이제 초기 지방정부의 행정개혁과 어떤 경제 침체로 인해서 지방 수준보다는 이제는 지방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을 맡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아울러서 이제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대상자인 청소년의 연령이 이제는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14세에서 이제 18세, 뭐 19세 이하를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실적으로 보면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면은 아동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청소년들 보면 어떤 33, 25세 뭐 이하, 그다음 24세 이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청소년기를 뭐 35세, 거의 40세까지도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장년 뭐 40세에서 뭐 60세, 70세까지. 그다음에 노년기는 10세 이상에서 뭐 이렇게 이상, 이게 이제 자꾸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한 측면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더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사회 대상자, 이 청소년의 연령이 최근에는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의 청소년 정책에서 16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의무 교육이 이제 16세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세 이전에는 교육이나 기술, 보호 측면에서 어떤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16세 이후에는 어떤 자립이라든지 고용, 그다음에 직업,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청소년 정책이 이제 전개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청소년 시설의 유형은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권 시설과 자연권 시설의 어떤 유형 구분과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래 마을의 청소년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클럽과 함께 청소년 서비스를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청소년 센터는 학교나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비공식적인 사회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활동에는 뭐가 있냐면 뭐 스포츠, 음악, 연극과 뭐 공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사회가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ICT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계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한정된 이런 사항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ICT 발전에 의해서 모든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 사항들을 시시각각으로,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각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정책을 또 입안하고 또한 그것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 수준까지 이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청소년 정책 첫 번째 영국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제 미국을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 정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의회 정책 미국은 이제 우리가 잠시 10분 동안 휴식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